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노또 반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의 지진이 일어나서 3주째, 4주째가 돼가는데 아직도 노또 반도는 여진, 추위,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노또 반도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진 후유증. 지진 후유증 하면 가장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통마비, 그리고 단전, 단수, 그리고 우선 휴대폰이 되지 않는 거죠. 인터넷도 되지 않고, 왜?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먹밥으로 때우고, 지금은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지진 당일 당시에는 그때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 한 끼, 왜? 물자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교통마비로 하루 한 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수시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진이. 그래서 체육관 아니면은 특별하게 들어갈 데가 없다. 특히 이시카와 현은 눈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겨울에 춥죠. 눈이 많죠. 그러니까 체육관에 모든 사람들이 집합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이 사건에서 일본은 선진국이고 또 제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어떤 폭동이나 약탈은 거의 없었습니다. 체육관 공동생활에서도 불만 토로하는 게 거의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죠. 이건 뭐 일본의 특이한 상황입니다만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의 매스컴입니다. 저는 계속 그 매스컴을 서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NHK의 가장 대표 뉴스인 9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3주째 NHK 뉴스가 45분 정도, 스포츠 뉴스 이전에 45분 정도라면 그 중에 20분 정도는 이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고 또 이 보란티아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애로사항은 뭐고 정부는 지금 뭘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 됐을 때 우리의 매스컴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국민을 합일점을 만들어서 극복해 나가는 이런 자세를 보일 수 있는가, 우리 깊이 좀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일본에도 가짜 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진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뭐 이게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도 게시되고 또 열람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요 방송 신문에서 이 가짜 뉴스를 철저히 가려내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지진에 떠는 일본, 그리고 소문에도 떠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소문이 많다. 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오히려 조용한데 한국에서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해서 소금값이 오르고 우리 한국의 어패류가 팔리지 않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공동생활, 특히 체육관 생활을 하면서도 일본 사람들은 아주 절제된 행동을 보였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체육관에서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 화장실 가는 것도 일부러 새벽이나 오밤중에 간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공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교 체육관에서 지진 당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재민이 몰려왔는데 음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판기 세대를, 동전이 없으니까 자판기 세대를 파손해서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주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이냐, 자판기를 파손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건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과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일본 정치인들이 방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 끼 밥이 나올 때 한 끼 식사를 했다고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거기 가서 피해를 끼치느냐, 주민들한테.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2주 만에 거기에 방문을 했죠. 이런 그 자제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극복하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일본 황실도 신년 축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일본 황실이 자연재해로 신년 행사를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일본 전역에서 1월 1일 4시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4시 이후에 신년 축하 행사는 거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보란티아 지원 활동이죠. 일본은 네트워크가 잘 돼서 보란티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물론 이제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시민단체 활동, 보란티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란티아가 조직돼가지고 보란티아가 갈 수 있는데 교통이 마비돼서 거의 대기현 상태가 오래 있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시카와 현에 여러 가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본 전국 네트워크로 일본의 예를 들어서 어디 고베시면은 고베시는 이시카와 현에 무슨 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다 그걸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맨투맨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지원하는 게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한신 대지진 이후에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라는 게 MPO법이 제정됐는데 그 법에 다 있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보란티아가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란티아 이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 이런 게 지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질병 방지죠. 특히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일본은 잡히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신종 코로나가 감염이 계속 위험성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감염성 위험 그리고 폐렴 이게 지금 유행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저질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은 그 당시 체육관이 춥고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고혈압 기저 환자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질병 방지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신망이 그 단말기 기지국이 전부 다 파손이 됐기 때문에 NTT 도코모나 KDD 같은 경우에는 배를 띄워가지고 선박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그 기지국 역할로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유성전화가 한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무료로 가설 공중전화를 설치를 해서 그걸로 지금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예방책도 있지만 원전 사고 예방에 지금 각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이 보시면은 발생 지역 바로 밑에 시카 원전, 스루가 원전, 마하마 원전, 오이 원전, 다카하마 원전 쭉 있죠. 그래서 이 원전 사고의 예방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동해안에 있는 이런 원전 사고 나무 얘기가 아닌 걸로 지금 들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전체가 지진 극복하는데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그리고 물적 지원은 당연합니다. 심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본에서 이구동성으로 보란티아나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제발 불평불만을 좀 해라 이거죠. 일본에서. 왜? 사람들이 일본 특유의 어떤 정서로 불평불만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돼가지고 재해 관련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그러니까 재해 관련사가 많습니다. 3년 전인가 구마모토 지진에서 재해 관련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 관련사가 아직까지 14명으로 추정돼서 이 재해 관련사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이 불평 불만을 좀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매스컴과 보란티아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지진을 보면서 저희들도 숙명적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인류의 진화된 모습, 이게 바로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토반도 자연재해 있을 때 우리나라 방재청 관계자들이 몇 명 파견 나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는 걸 우리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자연재해 극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사고가 있었는데 379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된 그런 하네다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